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부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원호재님께서 보내주신 고토부키아 프레임암즈 야크트팔크스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7년 11월, 가격은 5,600엔입니다. 레이팔크스에서 기체 색상 변경 및 신규 조형의 무장을 구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프레임암즈 설명 보도록 하죠. 고토부키아에서 나온 오리지널 메카닉 시리즈입니다. 모든 기체가 프레임을 기반으로 외부 장갑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기체로 조형할 수가 있죠. 단순 기체들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스토리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야크트팔크스 설명 보도록 하죠. 레이팔크스의 레플리카를 전투용으로 개수한 기체입니다. 원본이 소유한 베릴 아머는 재현이 안됐지만 높은 수준의 TC 실드 탑재기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네요. 당시 개발된 새로운 무장으로 인해 우수한 공격력 프레임암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크트팔크스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레이팔크스와 마찬가지로 전신에 박혀있는 수많은 클리어 파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날개를 비롯해서 이 팔, 어깨, 몸통, 다리, 머리 등 전신에 상당히 많은 클리어 파츠가 사용된 것이 눈에 띄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얼핏 봐서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레이팔크스와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소체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차이라고 한다면 컬러 조합이 흰색과 보라색의 조합이었던 레이팔크스에서 이제 남색, 보라색 계통의 이제 청록색 느낌의 이제 하늘색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파란색 계통의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는 약간의 컬러가 달라져 있다라는 점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하고 컬러만 바뀌어 있는 디자인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레이팔크스 때와 마찬가지로 클리어 파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여지는 비주얼적으로서 상당히 화려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레이팔크스와 마찬가지로 독특하게 생긴 날개의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기체 디자인은 개인적 취향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멋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디자인적인 형태는 이러한 식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품의 외형을 봤을 경우에 이 레이팔크스와의 비교해서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한다면 레이팔크스는 예전 리뷰에서 언급했다시피 공식 이미지와 실제 제품의 색깔, 컬러 차이가 심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던 부분들은 공식 이미지에서는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제품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색감 차이가 매우 심했던 제품이었죠. 같은 소체를 쓰고 있는 야크트팔크스의 경우에는 공식 이미지와의 이미지 차이가 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매뉴얼에서 나와 있는 설정과 색깔 보시다시피 약간의 색깔이 좀 어두운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컬러 배색 조합은 완전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품 안쪽에 나와 있는 참고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실제 제품 레이팔크스와 달리 이제 야크트팔크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색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레이팔크스 때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죠. 하다못해 거의 통수 맞는 느낌이었던 레이팔크스 때와는 다르게 거의 통수 치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색감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실제 공식 이미지와 실제 제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구성 옵션 먼저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장 자체는 레이팔크스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무장들을 갖고 있었던 레이팔크스와 달리 야크트팔크스는 이것과 다른 오리지널 무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살펴볼 것은 BS-RL40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라이플입니다. 총 두 자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은 이제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라이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약간 칼라인 느낌이 나는 이러한 디자인 형태가 느껴지고 양쪽에는 또 가동이 가능한 별도 파츠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처음에 손잡이만 보고 이러한 느낌으로 잡아서 쏘는 건가 싶었지만 손잡이가 위쪽으로 향하게 이러한 느낌으로 잡아서 쏘는 약간의 캐논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무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자루가 부석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무장으로서는 이 전술 구축도
한자로 14식인가 싶었지만 한자로 1, 4가 써있기 때문에 1, 4식이라고 읽어야 될지 참 발음이 애매해 보이는 무장이긴 한데, 일단 전술 구축도 약간의 곡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쿠쿠리? 약간 그러한 인상을 주는 칼날 형태인데요. 보통 이제 곡도 형태라 그러면 이쪽 부분에 칼날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고리가 져 있는 쪽에 안쪽으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빔 형태라 그래야 될까, 이 칼날 느낌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형태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독특한 디자인이고 길이가 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파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인트 파츠를 통해서 양쪽 이 허벅지 정강이 쪽, 양쪽 골반 쪽에다가 수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납 형태도 재현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가 지금은 빨강색, 색깔은 조금 연한 계통이긴 합니다만 약간 이제 빨강색 계통의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도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색의 클리어 파츠가 구성이 됩니다. 뭐 색깔 컬러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본인이 따로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옵션 파츠처럼 다른 기체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엔 다른 컬러로 도색을 할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체에 쓰여 있던 이 클리어 파츠 색깔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해당 컬러로 바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장용 손 파츠가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 팔크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주먹진 손 외에 일반적인 이 무장을 잡는 주먹손과 편손이 한 세트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무장을 잡는 손인데 엄지손가락에 나와 있는 검류를 잡을 때 쓰는 이러한 형태의 무장용 손이 또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장 구성이 약간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믹적인 파트가 존재를 하는데, 아까 봤었던 이 전술 구축도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 부분 앞쪽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독특한 무장 방식이 있는데, 두 자루를 서로 교차를 해서 합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상당히 약간 독특한 무장 형태죠. 보통 이제 창 계열이라든지 빔사벨 같은 거 이제 두 개로 합쳐서 쓰는 약간 그러한 인상이 들긴 하지만, 날이 한쪽만 있는 형태라서 실전에서 써먹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무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좌우로 합쳐서 하나의 무장으로서 연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었던 라이플 측면에 있던 이 정체불명의 칼날 같은 해당 파츠를 제거를 하고, 요 해당 파츠에다가 이 구축도를 또 결합을 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인트 부분은 여기에다 바로 꼽는 것이 아니라 하단부에 있는 이 빈 공간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연결할 때 쓰는 별도 조인트 파츠, 상당히 작지만 이 별도 조인트 파츠를 활용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자, 합쳐놓으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솔직히 실전성이라고 하기에는 디자인이 상당히 또 미묘한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제품 매뉴얼상에는 이러한 기믹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무장 재현이 있습니다. 양쪽 칼날 대신에 이제 실제 검을 붙여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다만 이제 이게 고정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한쪽에 축으로만 고정이 되다 보니까 거대한 칼날을 고정하기에는 좀 약간 고정성이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만, 뭐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의 무장으로서 이 대형 무장으로 연출할 수 있는 기믹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지만 베이스가 부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레이 팔크스는 같이 제품을 보내주실 때 베이스를 동봉해서 넣어주는데, 이 제품에는 베이스가 동무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혹시 뭐 누락이 있었던 건가, 왜냐하면 소체는 동일했기 때문에 런너도 동일하게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베이스가 있을 법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제품 러너를 살펴보더라도 베이스 파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해서 베이스 조인트를 끼우는 부분은 동일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 베이스 제품 이 내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연결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별도의 베이스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 팔크스의 베이스를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레이 팔크스와 완전히 동일한 소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허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허리 고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스탠드가 없으면 허리가 뒤로 젖힐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버려 갖고 제대로 딱 직립하고 있는 포즈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베이스가 필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조형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베이스 연결 조인트 위치라든지 형태는 완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죠. 소체 자체가 레이 파이크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가동률도 완전히 동일하긴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어깨 자체의 가동축 부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깨를 앞쪽으로 뺄 수 있는 가동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앞으로 빼는 가동도 가능하고요. 위로 올리는 가동폭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올라갈 수 있는 어깨 관절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레이 파이크스와 동일하게 90도를 조금 넘기는 각도, 팔꿈치 이 팔뚝 장갑도 상당히 두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절 각도에 약간의 제약 아닌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과 앞뒤 젖힘 잘 됩니다. 문제는 이게 좀 많이 헐거워져서 뒤에 나이까지 달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반신이 뒤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세워두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쓰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관절 가동은 나쁘지 않게 잘 움직여집니다. 가동폭도 상당히 크게 잘 움직여지고요. 따로 스커트 파츠가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리 가동에도 큰 제약이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중관절 구조로서 가동폭 자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역시나 다리 장갑, 허벅지라든지 이 종아리 쪽 근육처럼 되어 있는 이 다리가 상당히 두툼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중관절 가동 형태에 비하면 아주 크게 느껴지지는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액션에 대응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관절 가동을 보여주고 있죠. 발목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측면 그리고 앞뒤 가동이 대응 가능한 발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두툼한 이 장갑을 가지고 있는 기체의 디자인 치고는 전반적인 관절 가동 형태는 상당히 잘 움직이는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토부키아의 야크트 파이크스 제품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솔직히 레이 파이크스의 바리에이션 제품이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소체의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이 컬러와 무장 구성이 달라져 있는 제품이죠. 이 레이 파이크스처럼 공식 이미지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통수 만든 기분이 없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택의 가격도 조금 싼 편이긴 하지만 이 레이 파이크스와는 다르게 무장 구성이 좀 많이 심플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같은 계통의 기체지만 만족도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일단 아스널 암즈를 비롯해서 별도의 옵션 파츠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다 보면은 이 소체를 활용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저렴한 이 야크트 파이크스의 장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원호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